저희는 정재업의 부동산 핫플 떠나볼게요. 오늘 어떤 지역 만나볼까요? 최근 시공사 선정으로 이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던 지역이죠.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산은 사실 워낙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발들이 방대해서 하나하나 외우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면 1구역, 이곳의 입지는 어디일까요? 먼저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정확한 위치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용산역 있고 신용산역 있고요. 한강 방면으로 약 한 200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초역세권에 있는 재개발지입니다. 정확한 이제 구역 면적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정비창 1구역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교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용산역에 1호선하고 경의중앙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신용산역에 4호선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예정이긴 하지만은 GTX B 노선 들어올 거고요. 자, 그리고 신분당선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하철 노선만 총 5개 펜타 역세권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고요.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용산역을 통해서 KTX 이용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이라든지 경기 수도권만 이동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KTX를 통해서 지방까지 대한민국 전체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요즘에 또 주거의 가치를 산정할 때 이제 또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녹지죠.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한강공원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한강공원이라는 녹지를 프리미엄으로 누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조성 중이죠. 용산공원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산역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바로 여기 뒤편에 국제업무지구가 있습니다. 자, 정비창 1구역 바로 뒤쪽으로 국제업무지구가 조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2030년까지 이제 기반 시설이라든지 부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물론 이제 이후에 민간 기업들한테 분양을 해서 민간 기업들이 조성까지 이제 완료하려고 하면은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정비창 1구역 재개발지 바로 뒤편에 앞으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국제업무지구가 있다라는 거는 정말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가장 먼저 이 교통에 대한 이점, 그리고 녹지, 그리고 업무시설까지 주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입지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지역이 여기 정비창 1구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트리플 역세권인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2개의 노선이 더 들어올 예정인 용산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KTX를 또 이용할 수 있죠. 용산역에서. 그렇다 보니까 서울의 어디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으로까지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뭐 녹지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업무지구도 가깝고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제 주거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곳이다. 그야말로 올인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의 사업 상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좀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일까요? 네, 정비창 1구역 사업 개요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이고요. 행정구역상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구역 면적은 전체 7만 1,900제곱미터, 평으로 했을 경우에는 21,750평입니다. 사실 요즘에 워낙 대규모 재개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한 2만 1,000평 정도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면적이면은 상당히 좀 넓은 면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건설되는 규모로 보면은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38층까지 12개 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는 777가구, 오피스텔은 894실, 판매시설과 근린생활, 그리고 이제 업무시설까지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하게 아파트만 짓는 재개발 사업이 아니고 아파트부터 오피스텔, 뭐 판매시설, 업무시설까지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는 사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정비창 1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8년 4월, 비교적 최근이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첫 시작을 했고요. 자, 그로부터 한 7개월 후 2018년도 11월 달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이제
승인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도 8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요. 지난달이죠. 2025년도 6월 달에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2026년도 내년까지 인허가를 모두 완료시키고 착공까지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만약에 계획대로 되었을 경우에는 2030년에 입주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용산 정비창 1구역이 사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보통 일반적으로 재개발지에 상권이 잘 형성이 돼 있으면은 반대가 심해서 사업이 굉장히 지연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정비창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권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2018년도에 정비구역이 처음 지정이 되고 그로부터 불과 3년 만에 조합 설립 인가를 이제 득했고요. 조합 설립 인가부터 4년, 그러니까 최초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7년 만에 시공사 선정을 마쳤고 뭐 빠르면은 2030년까지 입주를 목표하는 걸로 봐서는 다른 데서도 유례를 조금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한강로 3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입주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절반이 갔으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시공사 선정은 또 지난달에 마쳤잖아요. 제가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워낙 핫한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주목도 받았고 일군 건설사들의 경쟁도 치열하다고 들었는데요. 결국 어디가 결정이 됐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입지가 가장 뛰어난 곳이다 보니까 포스코랑 HDC 현대산업개발 이 두 곳에서 정비창 1구역 시공사로 입찰을 했고 두 시공사가 이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사에서 발표한 이 조감도인데요. 위에가 포스코, 아래가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시한 조감도입니다. 조감도만 봐도 굉장히 화려한 것이 두 이제 건설사에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각사에서 내건 조건들도 굉장히 파격적이어서 화제가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 잠깐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포스코 ENC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ENC의 하이엔드 브랜드죠. OTL을 붙여서 OTL 용산이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발표를 했고요. 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아이파크라는 명칭 대신에 새로운 명칭 더 라인 330이라는 그런 새로운 브랜드를 붙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평당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ENC가 894만 원으로 총 공사비는 9,099억 원입니다. 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평당 공사비는 포스코보다 좀 더 싼 858만 원이고요. 대신 총 공사비는 현대산업개발이 전체 공사 연면적을 더 크게 잡고 있다 보니까 총 공사비는 9,244억으로 대략 한 150억 정도 포스코보다 비싸게 잡았습니다. 자, 금리 조건이 많이 화제가 되었는데 포스코 ENC 같은 경우에는 CD 금리의 0.7에서 0.85% 사이로 이제 변동금리를 제시했고요.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CD 금리의 0.1%를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화제가 되었던 한남 4구역, 그 당시에 이제 삼성물산에서 제시한 금리 조건이 CD 금리 플러스 0.78%거든요. 요것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CD 금리의 0.1%를 제시했다라는 거는 사실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유례가 없는 이 금리 조건이어서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라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주비 지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포스코 ENC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최소 16억 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최소 20억 원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좀 더 이제 높고 대신에 LTV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는 160%,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150%로 포스코 ENC가 약 한 10% 정도 좀 더 LTV를 높게 산정을 했습니다. 자, 공사기간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는 47개월, 대략 한 4년 정도 걸리는 걸로 잡았죠. 현대산업개발은 그보다 5개월 더 빠른 42개월, 3년 반 정도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각사에서 발표한 각 세대 구성 현황인데, 포스코 ENC 같은 경우는 20평대가 136세대, 현대산업개발이 196세대로 현대산업개발이 20평대, 중소형 평형대에서는 60가구를 더 높게 잡았고요. 포스코 ENC와 이제 30평대로 보면은 포스코 ENC와 현대산업개발이 324대 325로 사실상 거의 30평대는 비슷하게 책정을 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형 평수로 넘어가면 차이가 이제 좀 많이 큰데 40평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156세대, 현대산업개발이 102세대로 포스코가 54가구나 더 크게 잡았습니다. 50평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113세대, 현대산업개발이 150세대, 펜트하우스는 포스코가 11세대, 현대산업개발이 7세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ENC가 좀 더 대형 평형대를 많이 구성하면서 세대수가 740세대로 현대산업개발이 780세대보다는 조금 더 낮게 잡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실 현대산업개발이 재개발 사업권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전체 이제 총 63.1%를 득표해서 과반수 이상 조합원이 현대산업개발을 선택을 해줬고요.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현대산업개발이 기존에 이미 자리를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과 연계해서 아파트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큰 장점으로 작용해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두 건설사들의 조감도 한번 살펴봤는데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네요. 완공이 되면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각 건설사들의 입찰 내용도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결국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따낸 거잖아요. 공사 기간이 조금 더 짧고 그리고 금리 조건도 좋은 현대산업개발이 결국 수주를 이제 따냈다라고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2030년에 과연 그 조감도대로 입주가 가능할지 한번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 짓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이 미래 가치를 저희가 이게 환산할 수 있을까요? 용산은 그냥 용산 두 글자만으로도 이 와닿는 그 무언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용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가치를 지금 당장에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전망이 좋은 지역임이 이제 틀림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용산을 동과 서로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은 동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동부 이촌동 이라든지 뭐 한남동처럼 이미 고급 주택 단지로 부촌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시세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용산의 서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떠올려 봐도 사실 용산의 서쪽에 유명한 아파트가 뭐가 있지? 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잘 없을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용산의 서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몰려 있지만은 대표적인 아파트가 없어서 시세의 기준점을 삼을 만한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산역 앞에 이 정비창 1구역이 재개발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용산의 서쪽에서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청파라든지 뭐 효창, 용문동 그리고 이제 후암동까지 이 일대에서 재개발돼서 나오는 아파트들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거기다가 앞서 이제 입지 분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용산역의 뭐 국제업무지구, 서울역 이제 북부역세권 개발, 경부선 지하와 뭐 용산공원 개발 등 용산의 가장 대표적이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4가지가 용산의 서쪽에서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정비창 1구역이 진행되면서 이들 개발 사업과 시너지를 내면서 그 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동쪽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서쪽의 용산이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지리적인 위치 지도와 함께 저희 살펴봤고요. 또 용산 정비창 1구역에 대해서 쭉 살펴본 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생기실 것 같아요. 어쨌든 서쪽과 이제 동쪽의 차이가 조금은 있는 건데 앞으로는 이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될 거라는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루라도 좀 빨리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이 드신다면 좀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